안녕하세요. 나무튜브입니다. 전장의 하늘을 손바닥 훑듯 날아다니며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전투기는 군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중 수많은 에이스가 배출되었습니다만 그중 한국계 미국인 조종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명 오종구, 미국명 프레드 오잉. 그는 1919년 오리건주 오하이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으며 폭격기 2대 포함 적기 6대를 격추했고 적진 한가운데 있는 독일군 비행장의 주기장에 도열해 있는 독일 전투기 17대를 파괴시킨 에이스로서 많은 무공훈장을 한 바 있습니다. 프레드 오의 부츠는 일제의 압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탄압의 대상이던 그의 부츠는 일제의 맛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땅은 일본이 무단 통치하며 조선을 약탈하고 지식인과 지주, 기업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고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면부지의 땅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던 부모님과 살던 코올릭의 꼬맹이 프레드는 6세 때 처음으로 신기한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상한 기계였습니다. 이것이 비행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는 비행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난 조종사가 돼서 비행기를 운전하고 다닐 거야 라고 뻥을 치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그는 고교를 졸업하고 동경하던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여기저기에서 전운이 감돌아 다소 흉흉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제는 자작극을 벌여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예감하던 그는 1938년 미 육군에 입대하여 조종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한 것은 대학을 마치고 난 2년 뒤인 1940년이었습니다. 프레도는 운명처럼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비행학교 낙방에 자포자기하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조종사가 되는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프레도는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치 못하고 조종사 모병소에 따라갔다가 일면식도 없는 기병대 대령의 명령에 의하여 신체 검사를 받게 되고 비행학교에 보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대령의 명령에 의해 지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졸지에 신체 검사를 보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령은 프레드 오의 어깨를 툭 치며 비행학교에 가게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 프레드 오는 대령이 말을 번복할까봐 땡큐 서 라고 말하고 인사도 없이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학교 졸업 이후 한동안 지상요원으로 근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943년부터 전투기 조종관을 잡게 되어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유럽 전선에서 155번 출격해 적기를 6대 격추하고 지상에서 17대를 격파하는 수훈을 세웁니다. 그는 이 공을 인정받아 은성훈장 2회, 수훈비행 십자훈장 2회, 공성훈장 1회, 공군 수훈장 19회를 받게 됩니다. 파일럿이 되는 꿈을 키우던 프레드오는 고교를 졸업하고 1938년 아이다호주 주방위군 116기병대에 입대했지만 다시 183포병대에 배치되어 통신부사관이 되었고 파일럿이 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찾아온 기회로 조종사가 되었지만 그는 행정조종사로서 B-25 폭격기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전투기를 몰 기회가 찾아왔는데 정규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인 샘번 중위에게서 3년 배울 것을 3일 만에 속성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머지 비행 기술은 맨땅에 헤딩하기식으로 비행하면서 독자적으로 터득하며 비행수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전투기를 몰게 된 그는 첫 임무로 전투기 소탕작전에 투입되면서 실전을 통해 맞고 품기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정 중에 필살기를 터득하게 되어 공중전에서 활약했습니다. 주로 맡은 임무는 공습과 아군 폭격기 엄호였습니다. 프레드 오는 비행 도중 적진 한가운데 추락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적기와 목숨을 건 공중전을 벌이다 기총소사를 맞고 저승사자와 면회하기 직전까지 갔다 왔는데 다행히 총알이 몸에 박히지는 않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인 사회에서 늘 인종차별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백인들에게서 거의 매일 구타와 모욕에 시달리던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그 결과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하늘을 날 때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조종관을 잡고 기동할 때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쾌감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플로이에슈티 공습에 참전하였습니다.
1943년 8월 1일 미군이 일물의 파도작전에서 그가 지휘하는 편대가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3기의 독일 전투기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하고 있던 중 그중 한 기를 격추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 작전은 루마니아 플로에슈티 정규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177기의 D-24 폭격기 중 53기가 격추되고 660명의 승무원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 외에 북아프리카 전선의 종결 이후 이탈리아 전선과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소령으로 진급하여 52비행단 2비행대 대대장으로 복무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아시아계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공중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격추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격추 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전부 독일 공군에서 나왔는데 1위가 352대를 격추시킨 에리 하르트만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대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며 공중전에 열광하는 많은 덕후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대가 뭐 대단하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드오는 전투기 조종사로 정규 비행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날고 기는 독일 공군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상대로 생명을 담보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고 살아남기 위해 용맹한 그들을 격추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프레드오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나치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종사 숫자가 많았습니다. 일정 수준의 격추수를 달성하면 후방으로 빼내어 교육이나 지휘 계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욱이 패전으로 쫓겨가던 독일 공군과 교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프레드오가 몰던 비행기는 슈퍼머린 스핏파이어입니다. 이 전투기로 최초로 격추시킨 비행기가 JU-88 폭격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4인승으로 4대의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하늘의 요새입니다. 다음으로 ME-210 폭격기 한 대를 해치웠습니다. 또 전투기 3대를 격추시켰는데 ME-109 세대입니다. 이 전투기는 나치 독일의 주력 전투기로 대부분의 독일 공군 에이스들이 몰던 유명한 비행기입니다. 또한 FW-190 한 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전투기로 당시의 독일 공군은 하늘의 독수리처럼 전장의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비행기를 도살새라고 불렀습니다. 프레드오는 PO-11도 조종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무스탕입니다. 푸른 창공을 휘젓는 전투기는 멋있고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하고 잔인하며 냉혹합니다. 잠깐 순간에 수년 동안 갈고 닦으며 조종 실력을 쌓아오던 조종사의 목숨이 부질없이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프레드오는 독일 공군의 비행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매번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프레드오의 조종 실력과 업적은 그로 인해 전사한 독일 공군에 의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아마도 우리 공군에서 수십 명의 에이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압록강을 넘어 만주를 지나 중공군을 괴멸시키고 더럽고 야비한 중국인을 모두 몰아내어 옛 고구려 땅을 되찾아 우리 민족의 수권을 풀어주는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